네, 자, 2021년 나주 문화재 야행. 저희가 이제 오늘 3일째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첫 번째 프로그램은 나주 읍성권 문화재 발전 방안 포럼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가 바로 이곳 나주죠. 그래서 예로부터 나주목으로 전남을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왔던 이 나주 읍성권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 활용 방안과 발전 방안을 아주 논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포럼에는 전라남도 축제 및 문화재 활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교수분들과 함께, 그리고 나주 문화재 야행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각 기관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주가 보유한 문화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나주 읍성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의 참석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발표에 나주 문화재 야행 전반적 내용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다음은 나주 문화재 야행이 나아가기 위한 컨텐츠 제안의 문화재 야행 심사위원이신 백성우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분이시죠. 안태기 광주대학교 교수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함께해 주실 토론자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요. 최영기 전주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동희 광주대학교 교수님 자리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정호 동강대 교수님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문화 콘텐츠 미르코리아의 김환호 박사님 참석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김종순 나주시 학예연구사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주 읍성권 문화재 발전 방안 포럼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죠. 교수님, 네,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강주대학교 안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을이 물씬 풍기고 있고요. 단풍도 멋지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오늘 이렇게 전국에 유명하신 우리 야행 문화재에 관계된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한 자리 나주에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국대학교 김정환 교수님의 나주 문화재 야행 전반적인 내용과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네. 네.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환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그동안 행해왔던 나주 문화재 야행에 관련한 이야기,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의 문제점, 그 문제점과 더불어서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수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야행, 그다음에 충주 문화재 야행, 그다음에 울산 중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야행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약간의 이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토론자분들과 또 우리 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자체가 오늘 행사를 하고 있는 날이다 보니 이렇게 저 혼자만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에서 하고 있는 나주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거는 별리 달리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오늘도 개최를 하고 있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 문화재 야행이라는 주제 속에서 모든 전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모든 문화재 야행이 같은 컨텐츠, 같은 내용을 갖고 1년에 한 번씩 주제를 통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만의 어떤 특성을 살린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여행은 밤이 되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뿜겨내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유산 매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야행은 2016년도에 문화재청 주최로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수요자 맞춤형 활용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한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그다음에 보급, 그다음에 확대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각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특성과 그 문화재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야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화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하고 활용되어진 프로그램 그 활용되어진 자원을 통해서 문화재 야간 관람, 체험, 공연, 전시, 그다음에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전통 놀이와 전통 문화, 숙박 이런 형태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10건의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차츰차츰 연도가 지나가면서 많은 지역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 2021년 현재 42곳에서 문화재 여행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여행이 가지고 있는 테마는 8가지입니다. 8가지의 밤야를 써서 팔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야경, 야시, 야숙, 야식, 야설, 야화, 야사, 야로 이런 8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속에는 밤에 비춰보주는 문화재라 그래갖고 야경, 그 다음에 밤에 감상하는 공연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야설, 밤에 보는 그림이라고 해서 야화, 이와 같이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각 지역에서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의 가치는 첫 번째가 문화유산의 새로운 활용과 야간 문화 향유와 역사 문화 관광지를 특수 목적 관광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활용을 통한 발전 방향 정립과 지역성 및 정책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의 연계성 강화에 주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사업의 가치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 방문객, 지역의 상인들과 협업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대표 문화로서의 자리매김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방역 체계 구축 및 안전한 행사 관람에 중점을 둔 운영을 통해 정지 없는 행사로 지속 발전을 유지하고자라고 하는 것이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 사업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주에서 행해왔던 나주 문화재 여행을 보면은 나주 읍성권 문화재의 방향과 전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와지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도출되어지는 이야기가 향후 나주 문화재 야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나주의 궁궐이었던 금성관이라고 하는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2호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뒤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오른쪽과 왼쪽 이 사이사이의 공간에서 다양한 그 시설 이제 설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지역이 나주 읍성과 옛 사대문 쪽에서 이제 개최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주 문화재 여행에 참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성산과 명당거리, 뭐 사마교와 삼회깃길, 나주 읍성 동전문 밖 석당간, 나주관아 정문 정수루, 뭐 목사 내야 금학원 쭉 내려가서 영모정과 백호임제까지 참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사이사이 관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재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여행을 하는데 전년도 프로그램과 올해의 프로그램 비교를 한다고 봤었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성 프로그램 혹은 축제성의 그 뭐랄까요 이것저것이 막 섞여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펜타곤 올해 지금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 펜타곤 팬푸드 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 나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야영 프로그램과 어떤 관계성을 상관성을 갖고 있나라고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샌드 아트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주시 연예협회 공연이라든지 혹은 나주시립 합창단의 공연이라든지 나주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몇몇 컨텐츠 프로그램을 보게 되게 되면 일반적인 축제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외국과의 관계성, 그다음에 그 다문화 가정의 관계성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펜타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문화재를 활용한 형태의 프로그램 속에서는 적합지 않다라는 얘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시립 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런 합창 공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컨텐츠 내용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축제 프로그램, 일반적인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지만 또 하나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개최를 하고 있는 그 창작 뮤지컬 장화왕후는 여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이거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재 야행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게 되면은 2020년에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근데 그것이 불과 이제 열흘 전에 올해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한 형태의 작업에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에서 개최를 했던 수원 문화재 여행 사례 연구를 이제 페이퍼로 제가 만들어 놔서 보실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조 테마 미디어 빛 전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화성 행궁 앞에서 이루어지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조선 왕실 디저트 그래갖고 야식을 갖다가 같이 판매를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문화재와 약사로 만들어가는 수원의 컬처럴 라이트라는 명칭으로 개최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를 가서 봤었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나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3년째 문화재청에 선정이 된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와 관련되어진 정조와 관련되어진 효와 관련되어진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그 모든 프로그램이 전체를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올해 수원에서 하고 있는 야행 같은 경우는 야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억의 찰나 225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225전 속에는 수원의 역사 히스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속에 이야기인데, 그 속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요, 없어졌던 수인선, 다시 복원된 수인선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 9명의 얼굴,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수원의 역사와 충실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뭐 역사의 기억, 뭐 이웃들의 기억, 그다음에 터전의 기억,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개최됐고요. 그리고 안에 만들어진 구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텐츠의 주제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요즘 그 문화재 야행 장소를 가보게 되게 되면 온 동네가 다 만들어져 있는 지구, 그 지구의 모습과 달의 모습과 그 옆에 앉아 있는 토끼의 모습, 그거는 역시 수원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여기도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달을 만드신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원 동네에다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달을 만들어내 갖고 다 그냥 카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밤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 문화재 야행. 그래서 2017년에는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그다음에 2018년에는 행궁 골목길 이야기 속을 보다. 2019년은 밤빛 품은 성곽도시 2019 문화재 야행. 2020년에 잊혀진 근대 되찾은 기억. 그다음에 올해는 기억의 문이 열리는 야화, 기억의 찰나 225.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했던 충주에서 개최를 했던 달달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중앙탑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비 뭐 택견 등 그래서 7가지의 밤의 이야기를 갖다가 컨텐츠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설물 중심으로 개최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이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사이사이에 어떤 그 돌발성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문화재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나주에서 조금 그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 중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야행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시로 진행을 했는데, 중구에 있는 동원이 있습니다. 그 동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이용을 해갖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태화루에서 태화강이 변면에 있는 태화루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창작 공연 중심으로 그래서 야심 화경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젊음의 거리라고 있는데, 그 젊음의 거리 일대를 갖다가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지역의 상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그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활용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보여지지는 않는데 오프라인에서 그 문화재 야행과 관련해서, 물론 백성호 박사님도 계십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그 야행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제가 여기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 평가 지표,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전문가 평가 지표를 마주 이제 집어넣어 놨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주제에 충실해라. 그 다음에 거기 올해 만들어진 주제, 그 다음에 문화재와 충실해라.
그다음에 그 문화재와 연계되어진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그러한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나주 문화재 야행 콘텐츠 개발을 위한 3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 두 번째는 유형, 세 번째는 주제입니다. 시각을 바꾸고 유형을 만들고 주제를 통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시각 속에는 나주 읍성권 문화재 활용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문화재 관련 컨텐츠 발굴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발굴이라는 사실이죠. 발굴되어진 모습 속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갖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제입니다. 역사, 인물 등 문화재 등과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내자. 그렇게 이 3가지의 노력을 한다고 봤었을 때는 매년 올 순 없어도 나주만의 문화재를 보고 그 나주만의 문화재 속에서 타 지역의 야행과 차별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모스와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스토리텔링이 녹아든 나주 문화재를 활용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고 창조적 야행 관련 굿즈 상품이 필요하고 메인 정체성을 흐리는 콘텐츠의 과감한 제거가 필요하고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조직 및 운영, 그다음에 야행의 정책성 확립과 고유의 문화 상징화, 지역 주민의 연대감 및 자부심 강화, 심도 있는 연구와 야행의 브랜드 가치 창조, 그다음에 야행 매력 창출로 관광 경쟁력 강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주 문화재 야행에 대한 차별화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발제가 다 끝나시고 자유 토론 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발제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플로어라든지 우리 교수님들이 휴대폰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가 지금 실시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릭을 좀 눌러주시고요. 나주 문화재 야행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많이 클릭 눌러주시고 그쪽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아마 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김정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화재 야행에 앞서 지금 야외에서 이렇게 저도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조금 주의 어떤 집중이라든지 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산만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또 새로운 어떤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그 결국 나주에 600년 전에 어떤 나주에 한 장소에서 저들이 토론을 하고 다시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공간 이동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조금 발상적으로도 좀 잘 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문화재 여행의 두 번째 발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비제대 관광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지금 현재 진주에서 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고 계시고 현재 문화재 야행의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백성우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현장 무대에서 지금 기조 발제하기는 처음인데요. 저도 마스크 벗고 해도 됐죠. 예. 여러분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역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올해 문화재 여행을 좀 현장 평가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새로운 컨텐츠를 제안하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그 평가위원들이 워크숍을 할 때 작년 올해 이런 형태의 야행 평가로 지침을 지켜야 된다라는 약속 이렇게 하면 좀 나주 야행다
그리고 그 외의 야행들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제안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문화재를 활용한 공모 사업의 성과 도출 전략,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들, 요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다른 형태의 야행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대비를 하고 내년 사업까지 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올해 42개 이 지자체마다 지금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마다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야행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각 거점에 대한 부분, 국비를 따는 것도 좋고, 국비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재 야행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문화재 야행은 과거에 지금 현재 야광 경제, 야광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늦게 주무시고, 그리고 또 나이트 타임 이코노미라는 야간 경제, 밤 경제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문체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과거에 지금 그 해외에서 되고 있는 컬처 나이하고 르블랑시라는 이제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따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컬처 나잇은 저녁 시간에 기존의 문화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는 이벤트입니다. 이것이었고, 근데 무료로 개방하는 이벤트 거점이 박물관이나 문화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르블랑시는 밤을 지새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문화재 거점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거든요. 근데 42개 야행 전부 다 12시 전에 끝나셔요. 왜? 간주등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퇴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 주민도 주무셔야 되니까 12시 전에 끝나시고 11시 전에 끝나니까 이거 사실상 차 끊길 때까지 하고 지역 거점에 대한 밤을 붙이는 향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시간 연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성과를 내는 거점은 뭐냐면 연장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적인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야행은 15년도에 종동 야행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문화재 야행을 만드시는 산증인이시죠. 문화재청 박동석 그때 당시 서기관님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2016년부터 문화재 야행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문화재 야행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와 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델은 뭐냐면 활용이에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까다롭죠.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어디 못을 하나 못 박아요. 어디 하나 변경도 못하고. 근데 대부분 지금 문화재 야행을 가면 근대 건물을 주제로 하는 야행지보다는 나주처럼 중세 건물을 주제로 하는 야행지 가면 대부분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이 제일 잘 활용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언제냐면 제가 있는 진주 촉성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일용의 활용에 대한 예시거든요.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프로그램, 올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컨텐츠라도 문화재 활용하는 거점에서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있는데, 뭐 연예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문화재에서 안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고, 일단 최대한 보존하는 것 중요하지만 활용을 하되 활용하는 거점 주변에 도시 개선에 대한 기여도 있느냐라는 부분들 문화재청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구슬을 깨라는 거예요. 저 포함하시고 저를 포함한 평가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 평가하고 가셨겠지만 목걸이 잘 만들었냐가 그걸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에서 있는 금성관이나 정미소 각 거점에 대해서 거점과 부거점을 정말 걷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동선과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잘 만들었냐. 그래서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야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점과 부거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 공간에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표현이 잘 됐느냐, 요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핵심을 맞춰서 야행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공모 딸 때는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반드시 개막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개막식 안 해도 돼요. 시장님한테 군수님한테 잘 안 보이셔도 돼요. 근데 문화재청 공모 사업을 하고 싶으면 개막식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개막식을 하다 보니까 공연이 확대가 되고 지금 지루하던 거죠. 이제 주민들이 10분 보고 다른 10분 안에 걸으면서 다른 거점을 가게 만드셔야 되는데 주무대 중심으로 이 야행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문화재 야행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행사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기간하고 매칭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행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나주 문화재 야행을 하든 무슨 야행을 하든 야행이라는 브랜드를 공동 브랜드 쓰다 보니까 반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공모 사업을 안 하는 지역도 야행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데 사실상 문화재청에서는 바라는 거예요. 꼭 굳이 공모 사업을 안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확산시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야행이라는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야행 컨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원 문화재 야행 때 미디어 파사드도 얘기하시고 하지만 이런 겁니다. 밤에 평일날 직장을 퇴근하시고 가족 단위가 금성관에 오는데 밤에도 금성관을 그 자체로 볼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그냥 하이트 조명, 은은하게 비춰라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 파사드는 그냥 소식상 문화재 야행의 공모 사업은 지약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돈 쓰지 말고 비추되 그냥 고유 빛깔만 살려서 은은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건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잘 안 되세요. 예를 들면 군산은 수탈지였고 순천은 선교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근대 역사입니다. 근데 근대 역사에 잘 풀어가요. 근데 경주 야행은 신라시대 유적들이 많은 중세하고 고대 사회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몰입돼서 고대 사회에 대해 얘기만 푸세요. 근데 여기 교수님들도 학교 다닐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가셨잖아요. 다보탑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보탑도 문화재예요. 근데 아빠가 이거 신라시대의 야행이지만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수학여행 가서 사진 찍었다? 이런 얘기에 근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중세 야행만 컨텐츠에 몰입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리를 걷다가 아빠 이거 뭐야?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금성관에도 근대와 관련된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있다고 했을 때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아빠가 준호만 할 때 할아버지 말 안 들어서 아빠한테 냈네 했던 거야. 이 문화재청에서 각 거점을 걷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걸으면서 부모가 관람객이 서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문화재와 관련돼서 그러면서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과 부거점끼리 구슬을 깨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팩트는 시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한창 이 지역에서 나주 야행을 즐기러 왔는데 재미있을 때쯤 술 한잔 먹고 싶고 여기서 좀 더 놀고 싶은데 11시쯤에 야행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야숙이 안 돼요. 문화재에서 잠을 잘 수 없을지언정 이게 야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재 인근에서 뭔가 캠핑을 하든 뭔가 좀 주무실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안 주무시고 가니까 야숙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야시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런 임팩트는 시간 조절에 대한 전략들도 굉장히 지자체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 전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숙박 연계, 교통 연계 시스템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근데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연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변 건물에 대한 개방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화재 거점이 있고 활용에 대한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 거점에서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 밤늦게 돌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전부 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면 커피숍도 불이 꺼져 있고 호텔도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재 야행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점과 보고점을 이어주는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고 도시재생 지역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형태의 하나의 구도를 짤 때 이런 전략들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야간형 축제도 있지만 문화재 야행을 통해서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거는 새로운 밤 도시 이미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 문화재를 통해서 요겁니다. 요와 관련된 부분들, 이미지 연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컨텐츠를 좀 각 지자체마다 좀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똑같아요.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달이 있고 토끼가 있고 전부 다 경관정원밖에 없어요. 요와 관련된 컨텐츠는 좀 이 도시에 맞게끔 문화재 시대적 벽에 맞게끔 이 거점에 맞게끔 좀 색다르게 가야 되는데 이 비용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어딜 가나 달이 있고 어디 가나 경관정원이 있고 어디 가나 뭐 한지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컨텐츠에 대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도 전략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거로 야행은 걷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문화재 야행은 주인공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각 도시에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나주 야행 오시라고 홍보도 하시고 주민들 참여에 대한 부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관람객이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선출직이나 시장님, 군수님 동선 따라서 모든 것들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행사업은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개막식은 오히려 야행사업의 지약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도한 문화재 야간 경관 조목은 오히려 좋지 않다. 그냥 은은하게 조명을 비추고 이 곡곡비를 내려줄 때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밤늦게까지 했을 때 인건비 들어가지 않느냐, 자원봉사자나 주민들이 그와 관련된 부분 컨텐츠 프로그램 하지 않느냐, 그 비용 써라는 얘기예요. 간접 고용 비용에 대한 창출까지도 고려해서 그 비용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거점의 정확한 고증과 해설에 대한 부분들, 그 발론티어에 대한 부분, 자원봉사자들의 정확한 고증과 해설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이 잘 안 된다. 각 거점에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나주도 향후에 이 야행사업을 계속 하시곤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야행 개최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 밀접에 대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마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오프라인을 못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온라인 지표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 전략, 개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이 밀집과 밀접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평가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지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그 대신 각 평가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온라인은 좀 아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직접 가서 봐야 되지 온라인은 직접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토론 발표하는 것도 유튜브 생중계가 되어 있지만 이거의 문제입니다. 조회수가 낮아요. 조회수가 낮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와도 조회수가 100K 이상 넘어가는 제가 컨텐츠 평가를 못 봤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텐츠 실컷 들어서 온라인 야행을 했는데 조회수가 낮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체험 키트를 판매하시든지 어떤 다른 형태로 가든지 뭔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강릉 문화재 여행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티켓에다가 지금 야행 지금 입장 시간을 적어서 지금 순차별 입장시키는 이런 형태로 좀 전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과 같이 좀 방역을 지키고 밀집을 고려하는 부분들에서는 강제 동선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고 하는 인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제 동선에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강제 동선 안에 좀 전시 프로그램을 좀 전략으로 좀 표출하시면 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온라인상에서는 문화재 체험 키트와 관련된 비대면 체험기에 제공하는 부분들도 이 적극 온라인 전주 문화재 야행이나 여수 야행에서 이런 것들도 성과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개최 방안까지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컨텐츠는 없어요. 여기서 맞는 것들을 조금 약속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한 것들은 관람객 중심으로 좀 야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점과 부거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워킹에 대한 동선들이 좀 구슬이 아름답게 끼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차별화라고 들리지 말고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고유 색깔만 이런 좀 향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나주처럼 불가피하게 지역 공연단이 좀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면 문화재에서 작은 무대에서라도 문화재에서 한 거점에서 문화재를 배경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의미가 나름의 있지 않겠느냐. 요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형태로 좀 각 지자체도 또 나주도 이런 약속들을 지켜서 이 지속 가능한 문화재 야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일단 장수가 아니라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간접 고용 비용이라든지 체류형 야행에 대해서 우리 백승호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하시고 또 그런 내용을 토대로 사례해 주셨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자유 토론 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국에서 다 모이셔서 이렇게 나주 문화재 여행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다시 한번 저희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다 교수님께서 다 좋은 의견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자유 토론인데 보통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지금 관광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특별하게 우리 김종순 학예연구사님인 나주 전 지역에 숨어 있는 역사, 그다음에 문화 이것을 통망라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발굴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산 증인입니다, 나주에.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문화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순 학예연구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순입니다. 제가 이게 좀 느닷없이 불려 나와가지고요. 근데 제가 저는 이런 토론을 하면 좀 재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발제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100회를 안 넘는다는 거는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좀 내용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만나시면 그분들이 너무 전통적인 부분만 하시기 때문에 좀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이 계시는 이 공간이 뭐 한 600년 정도 지금 역사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60년대에는 이 앞쪽에 지금 카메라 있는 쪽에 군청 청사를 지어가지고 서울의 경복궁과 같이 이 객사가 가리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90년대 초에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 주변에가 다 뭐 관공서 민가들이 있었는데 싹 없애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몽골 텐트 쳐진 곳이나 저쪽에 지금 정수루 쪽 있는데도 다 예전에는 건물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을 뭐 한 30년 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공직생활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느끼는 거는 문화재청이 이제 좀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받아들일 때는 좀 못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평가도 되고 또 공모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당선시킬 분들은 당선시키고 떨칠 부분도 떨칠 부분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나주가 가지는 나주만의 장점들이 있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이 야행은
이렇게 공모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나주 같이 좀 공간을 역사적 공간을 많이 잘 만들어놓은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재 때문에 못 살겠다. 문화재 때문에 내 자산권 행사가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전 국민의 저는 99.9%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청에서 지금 그만두신 과장님이 문화재가 있어서 잘 살기 좋은 동네, 문화재가 있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좀 땅값도 오르는 그런, 근데 문화재가 있는 공간이 사실은 쾌적하고 살기는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 가치가 좀 떨어지고 아니면 그게 계속 답보상되고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좀 재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이 이 야행뿐만 아니라 문화재 활용 사업 자체가 한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저는 자연적인 문화재청이 정책 방향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집 고치고 또 없어진 거 좀 만들어내고 뭐 이런 데 치중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이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러한 문화재가 있어서 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적 방향에서 아마 이 프로그램들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 나주 부분이 오늘 이렇게 그러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사실은 많이 구축해 놓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야행이라든지 뭐 또 그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든지 향교 활용 사업 같은 걸 나주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물적 토대는 지금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발제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나주만이 갖는 이렇게 특장적인 부분을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를 지금 우리가 장화와 관련된 뮤지컬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거든요. 뭐 황진이가 와가지고 좀 난리친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나주 사람들이 한 400년 전에 목사를 초빙해가지고 5년간 부려먹으면서 나라에다가 쌀을 한 3,000석을 바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나주 분들이 그 정도로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여유로움을 그 스토리텔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고려 8대 임금이 이 옆에 있는 그 사마교를 건너왔는데 그게 지금도 사마교는 없어졌습니다만 사마교비를 수리하고 남은 비석을 저 앞에 서는데 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라든지 동학 농민군들이 이 서성문에서 엄청 싸움을 크게 했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하면은 재미있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문화유산이나 문화재와 관련된 그 충실한 자료 속에서 새로운 이 시대의 옷을 입혀서 선을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나 프로그램은 충분하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꼭 놓치는 게 하나 있죠. 그러한 그 선제적 문헌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자료들을 실체를 좀 만들어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이 성급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미처 이렇게 좀 구축이 안 되고 또 물론 그러한 그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로 구슬로 엮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좀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나주 역사적인 것을 다 아시고 저희도 또 그거 좀 많이 배웠습니다. 새로운 발굴적인 것들이 좀 시작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나주는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집중과 어떤 선택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관광 전문가 분들 좀 모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가족의 이종우 교수님, 나주 잘 많이 오셨죠? 그리고 또 지금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방문객 아니면 관람객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발제자 두 분의 교수님들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오늘 그 시에서 나오시는 우리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야행과 그 축제의 어떤 구분이라 할까요? 그 야간 관광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뭐가 야행이고 뭐가 야간 관광 축제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문화재에서 사실 그 발표했던 8가지 테마선도 사실은 그 야식이란 것도 있는데 뭘 알고 나주를 알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야시, 야사, 야화 다 있지만 또 야식을 조금 더 응용해서 야간 관광에 즐길 수 있는 그 관람객 및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거닐고 즐기고 옛모습을 그 소위 말해서 그 감성적 힐링의 시간을 갖는데 또한 야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바꿔가지고 먹는 것으로 좀 바꿨으면 좀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금성관 일대의 그 문화재가 전라권을 대표하는 굉장히 그 독특한 문화재인데, 여튼 그 오늘 그 두 분의 그 발제자 선생님께서도 발표했듯이 이게 좀 그 구별을 짓기가 쉽지가 않지만 야행과 그 야간 축제 관광을 잘 좀 선을 잘 그어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문화 기획 내지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잘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음식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무쪽 저희들도 아까 이게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만 하얀 집이라든지 이쪽 몇 군데는 줄이 지금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나주에는 그런 어떤 숨어 있는 것들도 있고 맛집도 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굴하고 더 활성화시키고 또 저 체계적이지 방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리플도 달아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좀 클릭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글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보면서 어떤 그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플로어에서 질문 던져주시면 또 한번 다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라 문화평가위원이셨던 우리 광주대학교 최동희 교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주를 보는 어떤 시각, 나주 야행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요. 최동희 교수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근무하는 최동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저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야행은 사실 많이 가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야행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재들을 있는데 문화재로서 그냥 보존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지자체에다가 만들어 봐라, 아마 그런 의도에서 프로그램들이 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이들 있었습니다. 이전에 문체부에서도 하고 있었고 지금 문화재청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주를 보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다양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영역을 따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한 노력들은 참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오늘 그 문화재 야행 겸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축제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저의 잘못이겠죠. 그런데 과연 또 저의 잘못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나주가 뭐 천년의 도시라고 우리가 말들 합니다. 근데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이에요. 바로 옆에 경주가 있습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인데 사실 경주는요 타겟이 없어요. 누구나가 와서 역사도 즐기고 그 경주라는 그죠? 그 삶도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과연 나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것에서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지금 횟수로 이제 12년차 살고 있지만 나주는 곰탕 먹으러 오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 평가 때문에 왔지 잘 오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좀 전 그렇게 봐요. 나주가 과연 예를 들어서 문화재 야양을 하던 예전에 그 상설 관광 프로그램에서 여기 금성관에서도 공연도 있었고 영산강 황토도배 체험하면서 어떤 그 이 전라도의 어떤 예술 공연 같은 걸 같이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할까? 타겟이 누굴까?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이 공연을 보고 싶어 할까? 보여주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금요일 날 그 여기 금성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한 1시간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하얀 집에서 곰탕 먹고 와서 보는데 꽤 많은 한 40~50명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나름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연이 딱 끝났는데요. 재밌는 게 한 40~50명이 같이 봤던 분들이 전부 다 공연하셨던 분들의 가족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밖에 각 곰탕집에 줄 서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홍보의 문제가 될지 아니면 이 공연이 누구한테 맞춰진 공연일지 좀 뭐랄까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황토도배에서 공연하는 것도 제가 글 보러 갔었는데 그 티켓 판매하시는 분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막 여쭤보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하는데 옆에 배에서 황토도배에서 공연하고 있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게 이 관에서 어떤 기관에서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 누구나 와서 봐라 이거는 나주는 아닌 것 같아요. 축제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이건 누가 와서 봐야 될까? 대상이 됐든 아니면 지역이 됐든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행사가 있으면 광주 사람을 타겟으로 하든 아니면 좀 더 넓혀서 경상남도든 아니면 전라북도든 나주가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는 되게 아마 힘든 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그 기획 의도도 중요하겠지만 누구한테 보여줄까도 정말 같이 고민하셔서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전략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재밌어야 되잖아요. 방금 재밌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 재미는 다 다르거든요. 10대가 느끼는 재미와 20대가 느끼는 재미와 30대가 느끼는 재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주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을 저희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으시면 좋겠고 아까 그 우리 백 박사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제가 나주곰탕을 먹고 금성관 들리고 이렇게 다니면은 곳곳에 문화재들이 있어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역사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에 걸을 수 있는 뭔가 이음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로 나주 문화재 그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인력거를 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불은 켜져 있고 주변에는 그냥 자연만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가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가로등도 이쁘게 몇 개 만들어놔도 그거 몇 개 더 만들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이쁘다 좀 형태를 달리하고 좀 색깔을 달리하고 불빛을 달리하면 또 새로운 볼거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점과 거점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먹거리로 걷게 하든 사실 먹거리는 완벽하잖아요. 나주하면 그럼 뭐 즐길 거리 몇 개, 그 다음에 사람들과 좀 가벼운 공연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나주의 어떤 가능성은 분명한 자원이 있다라는 것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다라는 거, 그걸 바탕으로 좀 잘 만들어가고 그렇죠. 잘 기획하고 이런 어떤 행사들로 통해서 아이디어를 잘 기획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협의를 받아서 잘 알리고 그다음에 정말 실제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저는 정말
이 나주가 뭐 여수, 목포, 전주 같은 정말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가고 싶은 도시 아닐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떤 타겟이라든지 대상, 그다음에 지역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잘 되는 사례를 보면 문화재 야행을 보면 공모전 같은 식의 어떤 그 컨셉도 많이 잡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대학생 공모전에서 20대, 30대가 좋아하는 공모 이렇게 사전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컨텐츠를 모으는 방법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그 각 타겟에 맞게끔 좀 정리가 된다면 아마 나주도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컨텐츠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을 또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작점, 기초가 좀 더 부각되고 정체성이 좀 확립된다면 아마 나주 문화재 여행은 더 지속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제가 일부러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이쪽 관광을 연구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지금 상권 활성화에 관여를 하시고 있는 우리 김한호 우리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주에 대한 생각들,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한 생각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화 콘텐츠 기업 미르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호입니다. 지금 발표해 주시고 토론 의견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 들으니 나주가 앞으로 더욱 큰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야행 이렇게 이제 행사 참여 때문에 방문하고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이 있어서 좀 둘러봤는데 몇 가지에 대해 있어서 아까 우리 발제해 주신 분의 말씀처럼 좀 깨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미디어 아트나 미디어 파사드 그다음에 공연 전시에 직접 참여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해봤는데요. 나주는 도시 자체가 지금 하나의 오브제로 저는 보이거든요. 문화재도 있고 공간적으로는 이제 문화재가 있을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많고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죄송하게도 지금 발제 듣는 사이에도 제가 든 느낌은 공간적인 문화재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스토리가 좀 별개로 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상들이 방문해서 좀 주도해서 주력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뭐 아까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타깃이 가족 대상이 우선인지 아니면 연인 대상의 젊은 층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제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역사학자라든지 그런 쪽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뭐 타깃으로 하실 건지인데 지금 보게 되면 가족 단위로 와서는 그냥 둘러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주에 사시는 시민분들이라면 간단한 스토리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아니면 아버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같이 이제 광주에서나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금성관에 대한 스토리 이렇게 이제 표지판이 있겠지만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활동하고 이렇게 좀 도보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컨텐츠들이 눈에 좀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길거리 다니면서 지금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문화재들 나주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 우수한 아이템인데 그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해서 뭐 QR 코드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면 그 컨텐츠가 뭐 일정 어플에서 뜰 수 있는 비콘 시스템을 좀 도용을 해서 뭐 저희가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이 공간이나 이 시간적인 스토리를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나의 체험이나 나의 추억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행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재산을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보일 수 있는 아이템화 컨텐츠로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디어 파스나 미디어 뭐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보단 문화재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공연이나 뭐 연예인들 와서 하는 그런 일차적인 어떤 축제 개념이 아니고 참여형, 체류형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족 단위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 예전에 나주 목사 뭐 이렇게 출도하는 재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스토리와 공간적인 부분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저도 이제 느낌에 어떤 그냥 한 축제나 이벤트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거점별 문화재별의 뭐 작은 표지석이나 어떤 QR이라도 해서 쉽게 우리가 나주의 역사나 스토리를 습득할 수 있고 그게 또 제2, 제3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연이나 전시 같은 부분들 어차피 지금 야간 관광을 저희가 주로 목적으로 하는 야행이다 보니까 안전이 또 우선으로 좀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들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 앞에도 하얀집 아까 저희가 식사하러 다닐 때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를 오브제로 봤을 때 동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여기 금성관에서 나주읍성까지 가는 길, 그 다음에 각 거점을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투어 코스가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가도 놓치고 지나갔다 다시 가기 힘드니 그냥 여기서 집에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발표해 주신 선생님 말씀대로 강제 동선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투어 코스의 거점별 어떤 스토리를 좀 둬서 어떤 스토리 투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가족들과 같이 그 스토리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먹거리나 공연도 저는 뭐 전통시장 제가 활성화 사업 단장을 해봐서 그러는데 상인들과 연계해서 나주 문화재에 좀 특화되어 있는 먹거리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곤장 때리는 체험, 한복 체험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더라고요. 나주에 어떤 역사성이나 문화가 보이지 않는 좀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저희 광주도 어느 분이 무등산 호랑이빵을 만듭니다. 붕어빵처럼. 뭐 여기도 나주 금성관 빵이라든지 이런 틀을 만들어서 그 야행 기간 동안에 저녁에 가족들에게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우리가 또 뛰기도 그건 올바른 표현 아니죠. 그런 행위처럼 가족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나주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그냥 편하게 들여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주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학자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우리가 그 빵을 하나 만들면서도 야 이거 금성관 빵이야. 금성관은 어떤 예전에 어떤 역할을 했던 공간이고 이 공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 이렇게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주 야행은 다른 시도 군 야행보다는 다르게 주민 참여를 좀 많이 이끌어내 주시고 그 주민들의 역할을 좀 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재로서의 경제권 침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을 또 주민들의 다른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뭐 리워드를 좀 해줄 수 있어서 어떤 불만 해소도 될 거고 갈등 해소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 참여형 문화재 스토리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좀 더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야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뭐 경제적인 부분 이야기를 많이 주셨고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좀 직접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좀 이야기해 주셨고 또 QR이라든지 비콘을 활용해서 식사를 하신 분들한테도 실제적으로 이 역사의 간이라는 것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는 세일즈 프로모션적인 것들이 조금 더 감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제 했고요. 오늘 그 아까 우리 연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좀 야외에서 좀 춤도 추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좀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식전 행사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노래는 부를 수는 없고요. 뭐 토론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관광의 어떤 제가 선도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관광 분야하고 또 실제적으로 문화재 야행의 평가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축제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주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최인기 교수님이신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쉬는 날 이렇게
나주까지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선글라스를 낀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변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하얘지는데 마침 오늘 야외라 마치 네 가지가 없이 선글라스를 낀 거 아닌가 오해는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재 야행을 16년부터인가 한 3년 정도 뭐 김해나 여수, 순천, 목포, 전주 이렇게 해서 뭐 평가를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나주에 이제 와 보니까 좀 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야행 같아요. 지금 밤이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주간이니까요. 어쨌든 이 문화재청이 야행을 이게 성공적이다. 가장 문화재청이 그동안에 했던 것은 보존, 복원 이렇게 방점이었다면 이젠 활용에 방점을 두고 야행을 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정부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야행이 이게 옛날로 돌아가서 이 문화관광 축제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경복궁부터 뭐 창덕궁, 덕수궁 궁야행을 하다가 이게 16년도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10개 하다가 지금은 한 40개가 넘잖아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획일화되고 있다. 야행, 야로, 야식, 야숙 이 네이밍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역마다 독특한 지역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문화재 야행이 가야 할 길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자산을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찾아와서 기억해 주기를 목표로 이게 하나의 우리가 문화유산이나 문화자산들이 기억 문화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문화재를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야행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문화재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 문화관광 축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재 야행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나주에 저도 나주를 뭐 여러 차례 왔습니다만 금성관은 처음 와봤습니다. 저는 이 나주를 기억하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전주 나주잖아요. 전라도. 이게 2018년도가 정명 1000년이 됐어요. 전라도. 그래서 2018년도에 사실은 전라문화권이라는 사업을 하나 전남도, 전북도 해서 전라 천년문화권을 설정을 하고 그 1000년 된 전라도를 하나의 관광 근역으로 설정을 해서 개발을 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국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주가 문화재 야행이 다른 데서 하는 똑같은 형태의 야행이 아니라 저는 이 천년 나주를 나주 야행의 대표적인 어떤 컨텐츠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 브랜드화해 나가야 야행이 좀 다른 것과는 차별화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올리원 야행은 되게 어렵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올리원이 되지 않으려면 오버해야 된다. 다른 지역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앞에 분들이 뭐 음식도 얘기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뭐 중요하고 그보다는 저는 이
천년 전라 전라 천년의 도시 나주에서 열어지는 야행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오늘 두 분이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두 분들에게 좀 이제 여쭤볼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 축제도 그렇고 야행도 그렇고, 아까 미디어 파사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미디어 파사드는 한물 간 기술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홀로그램의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재 야행에서의 이러한 신기술들의 활용,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선일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제 나주에서 동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몇 군데밖에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에 또는 웹상의 모바일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신기술들의 야행 적용에 대해서 뭐 컨텐츠적인 측면도 좋고 원론적인 측면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좀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저는 뭐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질문을 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 문화재, 그러니까 전통 문화 자원과 근대 문화 자원의 결합이 이루어진 야행에 대해서, 그런 자원이 있다면, 나주는 그런 자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 결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가 문제긴 하겠죠. 평가가. 근데 평가의 잣대를 갖다 대면 이건 저는 야행이든 축제든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 갑자기 네. 그냥 질문을 해주시는 바람에 기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이 광화문에서 4년 전에 처음 빔 프로젝트 6대를 활용을 해갖고 15,000 INC를 활용을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그 최초로 그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을 해왔었던 베를린의 나스피 비축제가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걸 가장 활성화시키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하고 있는 끄룩스베타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 빛의 축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가서 3년 전에 가서 봤는데, 미디어 파사드와 관련한 영상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이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모스크바 대학 뒷건물 그 뒷 배경을 갖다 180m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추위 속에서,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40분이 그냥 지나갔어요. 40분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봤지만 그날처럼 황홀한 미디어 파사드를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이 된 거예요. 최초로 애니메이션화 시켰고, 애니메이션화 시킨 내용이 러시아의 개국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영상을 미디어 파사드 40분을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미디어 파사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에서 하고 있는 화성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미디어 쇼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4만 INC짜리 빔 프로젝트 6대로 쏴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제가 3년 전에 봤을 때 빔 프로젝트 250대 쳤거든요. 250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냈던 기술력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 4만 INC짜리 6대로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는 4만원에 한 시짜리가 한 2억쯤 합니다. 한 대에.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기술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벤트가 됐든 축제가 됐든 혹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문화재 야행이 됐든 기술적인 부분은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미디어 파사드가 아니라 아까 우리 하기 여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과거에 있었던 건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홀로그램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차차차차 이렇게 건물 저저는 허물어졌던 모습, 그다음에 지하의 모습, 토대만 남아있는 모습을 한쪽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아 저기 있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술을 갖다 도입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단 그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 하는 미디어 파사드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빔 프로젝트 한 대 갖다 놓고 두 대 갖다 놓고 세 대 갖다 놓고 하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상해진다라는 얘기죠. 따라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습의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문화재청에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평가에 맞추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결론은 나주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주는 돈이 지금 1억인가 8천인가 주는데 그거 안 받고 여기 자체도 예산 갖고 나주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심사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평가받을 이유 없는 거고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오시는 분들을 여기 지금 대다수의 분들을 보면은 나주민들이 오서 보시는 분들이 5%도 안 됩니다. 외지에서 오셔서 보시는 분들 역시 5%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속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역민들 참여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역민들한테도 호평 못 받고 외지 사람들한테 호평 못 받고 있는 문화재 야행,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프로그램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사 안 받고 평가 안 받고 우리 돈으로 만들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끄집어내고 그네들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나주만의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다른 데서 모델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문화재 야행을 정동 야행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정동 야행을 해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좋거든. 그게 그래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전국이 확산시킨 거란 얘기죠. 여기만의 그림을 만들어낸다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뭐 좀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약속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있는데요. 오늘 어렵게 자리를 모셨고요. 또 이런 어떤 조그만한 어떤 저희 토론이 앞으로 어떤 나주의 야행에 대한 조금 큰 그림이 좀 잡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대 역사의 어떤 나주의 하나의 핵점을 끊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보존해 나가는 게 앞으로 지속적인 나주의 발전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개최된 프로그램 포럼면을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마치고요. 여기서 포럼의 자장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나주 읍성과 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가져봤습니다. 나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그리고 나주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무엇보다도 다른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누려봤으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시간 댓글로 이명규님께서 전국 40여 개 문화재 야행 중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몇 개 되지 않는 나주 문화재 야행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나주 야행은 바로 주관이 바로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직접 또 주관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나주 야행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또 그런 또 말씀들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포럼을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또 나주 야행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4시부터 진행 이루어지겠습니다. 나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나주 연예협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4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약간의 리허설 시간 갖고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ot